러시아는 우리 한반도와 국경을 살짝 맞대고 있는 나라입니다. 대체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잦은 충돌과 갈등의 발생을 이유로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아주 특별한 이유로 러시아 사람들은 사회 지도층을 포함한 많은 이들이 한국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자랑스러운 한국 기업들은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 및 우리 국민의 소득 향상과 함께 동반 성장해 왔습니다. 물론 대개 어느 나라의 모든 기업들이 그렇듯이 모두가 풍파를 이겨내고 살아남지는 못했지만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기업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기업들이 요새 들어 부쩍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기업들의 이런 성공을 두고 전문가들은 다른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도 특히 한국인들의 다소 까다롭지만 품질을 우선시 여기는 소비 행태가 우리 기업들의 자생 경쟁력을 키워주었다는 분석을 내놓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우리 기업인들은 본국에서 소비자들을 상대로 성공한다면 대부분 외국의 소비자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는 한국에서 반응이 좋으면 웬만하면 외국에서도 성공한다는 것을 거의 공식처럼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외국 기업들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외국의 마케팅 전문가들은 한국 시장이 글로벌 기업으로서 테스트 마켓으로 주목해야 할 점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뽑았습니다. 첫째, 2,300만의 테스트 시장. 한국의 인구는 5천만이 조금 넘고 약 2,300만 명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많은 대도시들을 보면 한 도시 권역에 5천만 명이 사는 것도 보통인데 이것이 뭐 그리 큰 대수인가 싶기도 하지만 여기서 기업으로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인구 밀집도입니다. 뉴욕은 2.6 평방킬로미터당 1,127명이 거주하며 상하이는 1,406명이 거주하는 데 반해 한국의 수도권에는 무려 8,940명이 거주한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한국은 입소문에 매우 빠른 시장으로 주목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요즘같이 인터넷이 무척 발달한 세상에서 이것이 큰 의미가 있나 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의 수도권은 높은 인구 밀집도로 인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타인들이 무엇을 입는지, 먹는지, 읽는지, 쓰는지, 타는지, 그리고 사는지 등이 속속들이 보이고 이에 대한 입소문 및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문은 가히 광속을 자랑한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민감하고 까다로운 소비 패턴. 우리 한국인들은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고 까다로우며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을 찾고 그에 대한 기존 제품과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무척 빠른 속도로 말입니다. 그것이 패션, 음식, 가전, 컴퓨터 등 어떤 것이든 간에 한국에서 오랜 시간 사랑받을 수 있는 혹은 사랑받았던 상품이라면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소비자들을 만족시켰다는 반증이며 이런 점에서 한국은 테스트 마켓으로는 안성맞춤이라고 합니다. 셋째, 밀집한 고등교육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정말 대단합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살림살이가 팍팍해도 우리는 우리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만큼은 잘 양보하지 않죠. 가정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통계를 보고 얼마나 경제난이 심각한지를 가늠하는 척도도 있으니 말입니다. 서울에는 약 32개 대학이 전국의 약 20%의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72.5%입니다. 동년 미국의 30%, 중국의 54.4%, 일본의 54.7% 대학 진학률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대학 졸업자가 수도권에 거주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도 이처럼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일정 지역에 이 정도 숫자로 밀집해서 거주한 곳은 한국의 수도권이 유일하다고 하네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고등교육자들은 트렌디하고 까다로우며 그들의 꼼꼼한 소비 패턴은 다른 계층 및 범위의 소비자들에게도 적용되기 쉽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편 우리나라 한 업체의 과자는 오랜 시간 우리 한국에서 사랑받아왔으며 한반도와 국경을 마주한 러시아를 홀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바로 오리온의 초코파이입니다. 초코파이는 1974년 4월에 동양제과에서 출시하였습니다. 해당 과자가 큰 인기를 얻자 4년 후에는 롯데제과가, 1986년에는 혜태제과, 89년에는 크라운제과가 각기 국내에 초코파이를 출시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옛날 군 생활할 때 초코파이를 정말 많이 먹었었는데요. 하도 여러 가지 초코파이를 많이 먹다 보니 껍데기를 보지 않고 맛만으로 오리온, 롯데 혹은 크라운인 것을 알아맞힐 정도였습니다. 요즘에도 군대에서 초코파이가 군장병들에게 인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서 오리온 제거는 지난 7월 1993년 러시아에 수출을 시작한 이래로 이제까지 초코파이만의 단일 매출로 1조 원을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리온 제거는 러시아 시장에 대해선 특별히 초코파이 현지화를 진행시켜서 현지 소비자들의 입맛을 맞추려 노력해왔다고 합니다. 그 예로 이제까지 잼이 들어간 초코파이나 체리 초코파이, 라스베리, 그리고 블랙커런트 초코파이 등 10가지 맛의 초코파이를 러시아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고 있고,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종류의 초코파이를 맛볼 수 있는 나라입니다. 러시아에서 초코파이가 수출됐던 시기는 구소련이 붕괴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궁핍한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초코파이는 러시아의 마시멜로우가 처음으로 소개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처음에 초코파이가 미국 제품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시멜로우는 미국 사람들이 주로 즐기는 것인 줄로만 알았으니까요. 한편 러시아인들에게 초콜릿과 마시멜로우가 섞여있는 초코파이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초코파이가 박스 안에 한 개 한 개 독립적으로 패키징 되어 있는 것이 무척 고급스러워 보였다고 합니다. 그 흔한 큰 봉지에 나오는 마시멜로우와는 대조적으로 말입니다. 결정적으로는 러시아의 차 문화가 초코파이의 성공에 큰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추운 날씨 때문에 러시아 사람들은 차를 자주 마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차를 계속 끓이다 보면 차의 맛이 써진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쓴맛을 덜 수 있는 대안으로 초코파이만한 것이 없었던 것이죠. 오리온 제거와 측에서도 이 점을 콕 집어서 초코파이의 마케팅을 진행했고, 그 결과는 대성공이었다고 합니다. 초코파이는 계층을 가리지 않고 모든 러시아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총리 드미트리 메드베데브는 최근 초코파이를 곁들여서 차를 마시고 있는 모습이 한 사진 기자를 통해서 촬영되기도 했었습니다. 오리온 제거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베트남과 중국 시장에서도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까다로운 입맛을 충족시킨 과자가 외국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크게 성공한 젊은이들과 야망으로 가득 찬 기업인들의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제품들을 보며 기분이 좋아지는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저는 이제까지 유읍스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